자, 이렇게 폴더를 펼치게 되면 이 힌지 커버 부분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저도 처음에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가장 아쉽다, 가장 큰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 이렇게 전면 스크린을 많이 쓰는 제 모습을 발견했고요. 한 7, 80% 정도는 여기서 다 해결을 합니다. 하다가 좀 화면이 작다 싶어서 큰 화면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화면을 열어서 큰 화면을 즐기는데, 이 큰 화면을 즐겼을 때도 보통 이제 제 손에 있을 경우가 많고요. 터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 폴드2를 바닥에 내려놓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어떤 이제 관망 자세일 때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려놨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세로 모드가 아니라 가로 모드로 보게 되고, 그냥 가로 모드로 돼야지 화면이 크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으면은 이 화면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 돌출된 힌지 때문에 오히려 화면이 저를 바라보고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관망 자세로 볼 땐 좋았고, 뭐 굳이 터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 살짝 눌러주고 터치를 하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안녕하세요,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의 한 달 솔직 실사용 후기 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최적의 폰 케이스 찾기 편입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갤럭시 폴드 2를 사전 구매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생폰으로 그냥 케이스 없이 썼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슈피겐의 울트라 하이브리드 제품을 장착을 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슈피겐의 틴 핏을 장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 폴드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폼 팩터고, 이런 전화기는 어떻게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걸맞는 케이스도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품들도 좋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번에 폴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쪽 한쪽 면이 없기 때문에, 즉 3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도 약간 좀 불안정해 보이고, 장착을 했을 때도 살짝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우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논슬립 패드가 없어가지고 장착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좀 흔들리는 것과 좀 약간 거슬렸었거든요. 뭐 이 띵핏은 좀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부분이 이렇게 끊겨 있어가지고 연속성이 없죠. 그래서 잡았을 때 약간 여기가 딱딱하고 약간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좀 살짝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살짝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보완한 케이스가 나왔다고 해서 구해서 장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며칠 사용해 봤는데요. 먼저 언박싱과 장착 영상 한번 보시죠. 기존에 썼던 슈피겐의 샘피 케이스를 탈착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탄성이 강한 TPU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러 번 탈부착을 해도 기스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폰워시 같은 스마트폰 전용 클리너로 장착 전 테두리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기름기나 먼지가 남아있으면 논슬립 패드가 잘 붙지 않습니다. 아참, 논슬립 패드는 양면 테이프 같지만 폰에 자국이 남지는 않았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슬림 아머 프로는 장착 후 논슬립 패드가 있었던 부분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슬림 아머 프로 케이스를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좀 무거워 보인다. 이렇게 스프링도 들어가 있어서 이 풀 힌지 커버가 되는 건 좋지만 무게감이 살짝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장착을 해보니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유인즉, 보통 폴드를 이렇게 그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엄지손가락은 이제 이쪽을 잡고 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힌지 부분을 잡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잡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힌지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힌지를 그냥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힌지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완전 원형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각이 진 형태잖아요. 그리고 금속 재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잡게 되면 그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풀 힌지 커버가 되는 완전 원통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된 비율로 된 원통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패턴이 되어 있거든요. 이 논슬립 패턴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딱 잡았을 때 견고한 느낌이 들고요. 원래 이렇게 여기서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매끈하기 때문에 좀 밀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립감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전화기가 뭐 가벼운 전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무거운 전화기에 뭐 50g 정도 더 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럴까? 주변에서 마트를 가셨을 때 수박을 사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보시면 이렇게 수박을 나이론 끈을 바로 들면 이게 손이 베이잖아요. 손이 아프고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런 플라스틱 손잡이 같은 거를 딱 끼고 수박을 끼면 플라스틱 손잡이의 무게가 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더 편하고 좀 더 가볍게 느껴지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얘도 분명히 무게는 늘어났지만 그립감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이 전화기를 잡았을 때 더 무거워졌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잡기 좋아졌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펼쳤을 때 이 힌지 부분이 돌출되어 나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막상 써보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펼쳐서 보통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뭐 기차나 지하철 버스에서 이렇게 펼쳐서 볼 때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예전보다 그립감이 더 향상됐습니다. 이유인즉 이 돌출된 힌지 부분이 사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손을 딱 놨을 때 미끄러지지 않아 가지고 이 그립감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게 좋았고, 두 번째는 저는 또 이렇게 플렉스 모드를 많이 쓰거든요. 뭐 셀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약간 노트북 같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약간 돌출돼 나와서 키보드가 약간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노트북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톡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키보드가 이렇게 나오고 화면이 분리되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사실 이 힌지를 보호한다는 게 뭐 떨어졌을 때 이제 이 힌지로 떨어졌을 때 이걸 보호한다는 의미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걸 제가 한번 떨어뜨려 봤는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 앞면 커버가 이 전화기를 한번 살려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이제 모서리 쪽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확률적으로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 쿠션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그거 모서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믿음직한데, 하여튼 지금 힌지 얘기를 하면 그 떨어졌을 때 충격에서 힌지를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이 힌지 커버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가족들하고 이제 남해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셀카를 찍었는데, 그리고 아이들 사진도 많이 찍어줬는데,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손에 이제 모래가 묻더라고요. 그 모래가 묻은 상태에서 딱 이렇게 힌지를 잡았는데 이 힌지에 모래가 딱 달라붙더라고요. 정말 저는 아찔했습니다. 여기 힌지에 보면 뭐 60개 정도 되는 부품들이 안에서 정말 정밀하게 정말 명품 시계처럼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모래가 들어가서 이걸 딱 펼쳤을 때 그 모래가 그 60여 개의 제품 그 힌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뭐 열었을 때 뻑 소리가 난다라든지 힌지가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양념치킨을 먹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뭐 제가 이 전화기를 처음 샀을 때 심정이라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았겠지만 막상 실생활에 사용하다 보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고 나서 힌지를 보니 이 손가락에 묻었던 양념이 여기 이렇게 힌지 부분에 묻었더라고요. 정말 악불사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제가 이 폴드를 열었다고 하면 그 양념이 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복잡한 이 안에 있는 힌지 구조에 그 양념 끈적끈적하게 묻어가지고 정말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데는 후회가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오염된 손, 아까 같이 모래가 묻어 있거나 양념이 묻어 있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이 힌지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커버를 잡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닦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힌지를 보호하는 거가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실 게 전면 패널의 이 엣지 사용 여부죠. 사실 뭐 케이스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도 엣지 패널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나 띵핏을 장착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힘들었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는 안 잡히고요,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잡히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그만큼 두꺼워졌기 때문에 살짝 좀 덜 잡히긴 합니다. 잘 안 잡히긴 하는데, 뭐 이거를 펼쳤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이제 완전 오픈돼 있죠. 그래서 펼쳤을 때는 엣지 패널을 접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엄지로 해도 전면 패널에서는 살짝 어렵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패널에서 이 엣지 패널을 저는 잘 안 쓰거든요. 이렇게 분할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이 슬림 아머 프로를 실제로 써보니까 이 케이스가 살짝 두꺼워짐으로써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게 지금 45W 삼성 정품 케이블인데요, 이 부분이 살짝 두껍습니다. 예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띵핏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이 안 들어갔거든요. 충전이 안 됐었습니다. 울트라 하이브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여기가 약간 두꺼워져서 이 구멍도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케이블도 충전이 잘 됩니다. 상당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띵핏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물론 홈이 파여 있죠. 하지만 이제 워낙 얇다 보니까 이 공간이 살짝 좀 작았었는데, 여기는 3D 터널링 효과라고 해가지고 확실히 이 뒤쪽에 있는 스피커에 공기가 잘 들어가게 구조가 돼 있어서 실제로 통화하는데 더 선명하게 듣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전에 보면 이제 얘는 카톡티가 되게 심하죠. 그래서 예전에 얇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카메라 부분이 바닥에 놨을 때 물론 이렇게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약간 덜렁덜렁거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두꺼워져서 이 카메라 부분이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에 놨을 때도 이렇게 울렁거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갤럭시 Z 폴드 2를 제가 지금 한 달 이상 실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쓰면 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폴드라는 새로운 폼 팩터가 여전히 신기하고요, 이렇게 오픈했을 때 나오는 대화면도 너무 좋고요. 워낙 새로운 형태이다 보니까 여기에 걸맞는 케이스도 많지 않은데요, 이 슈피겐의 슬림 아머 프로 케이스는 정말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완성도가 높고 정밀하고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관계자분께 여쭤봤는데요, 실제로 슈피겐에서도 역대급 개발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생산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요, 양산품을 고르다 보면 생산 수율이 낮아진다고 하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살짝 높게 측정된 것 같은데, 뭐 이 갤럭시 폴드 2가 전 세계의 유일한 전화기인 것처럼 이 케이스도 지금 거기에 걸맞는 이런 반자동이 되는 힌지가 풀 커버되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만한의 가치는 있고요. 지금 1차 물량은 다 완판됐다고 하시고요, 2차 물량 지금 예약 판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구하기 힘든 제품을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하나 이벤트로 할당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안내입니다. 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본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래 세 가지 제품 중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명을 댓글창에 적어주시고, 간단한 이유를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아래 형식처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모가 되시는 거고요. 일주일 후에 제가 당첨되신 분께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